단풍이 노랗게 물든 가로수가 참 예쁜 하루입니다. 오늘도 사연별 책부록과 함께 가을 하늘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사이다처럼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생긴 건 반반한데 성깔이네. 어이, 아가씨. 괜히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얼른 국수나 쳐드시고 가세요. 킥킥킥. 박민철과 김동수도 또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윤아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영업 방해에 위협적인 행동하지 마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백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년이 진짜 이뻐서 봐주려고 했더니 겁대가리가 없네. 그가 윤아진의 어깨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아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백도철의 손목 정확히 잡아 비틀었죠. 딱 관절이 꺾이는 각도로 말이죠. 윽! 백도철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깡패 두목을 단숨에 제압한 평범한 여자가 707 특임대 무술교관 출신, 10년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한 인간병기였다는 사실, 그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압도적 사이다 반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2023년 8월 3일 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 오래된 간판이 삐걱거리는 정간의 손칼국수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주인은 정만수 68세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김순애 66세 할머니였죠. 이 부부는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학생들이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먹여주, 독거노인들에게는 반찬을 더 담아주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었고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도 올랐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외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믿고 3천만 원 보증에 도장을 찍어줬지만 2달 후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빚은 고스란히 노부부에게 넘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 30분 평소처럼 단골 손님 한 명이 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흰색 셔츠에 몸매가 드러나는 치마를 입고 깔끔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단하고 탄탄한 느낌의 외모였습니다. 키는 167cm 정도, 나이는 35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아진. 항상 같은 자리,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칼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가는 손님이었죠. 하진 씨, 어서 오세요. 김순애 할머니가 반갑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칼국수 한 그릇 부탁드려요. 윤아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항상 혼자 와서 혼자 먹고 가는 손님 하지만 식사 후엔 꼭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끔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할 때도 있었죠. 노부부는 예의 바르고 정이 많은 손님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윤아진은 조용히 칼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질도 정갈했고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10분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백도철 40세. 긴 셔츠 위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는 그는 한눈에 봐도 건달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뒤로 박민철 35세, 김동수 33세, 이준혁 31세가 따라 들어왔죠. 이들은 노부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놓친네. 오늘도 돈 안 주면 장사 못할 줄 알아. 백도철의 목소리는 위협적이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달 말까지만. 이번 달 말. 장난해? 벌써 2달째 미루고 있잖아. 백도철이 비웃으며 테이블 다리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보증선거 할아버지잖아. 3,200만 원.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데. 뒤에 선 박민철, 김동수, 이준혁도 주변 테이블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끌고 벽에 붙은 메뉴판을 손으로 툭툭 쳤죠. 노부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김순애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장사가 안 돼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럼 이 가게라도 넘기든지. 백도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아들한테 연락해보든가. 자기 빚은 자기가 갚아야지. 정만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자식한테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지 부모한테 떠넘기고. 박민철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자식이 똥 싼 거. 부모가 치워야 하는 거. 당연하잖아. 김동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 가게 팔면 얼마나 나올래나. 정 안 되면 가게라도 팔아야지.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 2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백도철은 그걸 보고 비웃으며 말했죠. 이봐, 2 늙은이 앞으로 장사하려면 이자라도 꼬박꼬박 내야지. 제발 이번 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순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주. 할머니, 지금 나랑 장난해? 백도철이 테이블을 발로 한 번 더 찼습니다. 쿵.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칼국수를 먹던 윤아진이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딱 작은 소리였지만 묘하게 분위기를 바꾸는 소리였습니다. 윤아진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백도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실례합니다만 윤아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식사하기 힘드네요. 백도철이 고개를 돌려 윤아진을 보았습니다. 뭐? 아가씨,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네. 당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윤아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백도철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야, 괜히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얼른 국수나 쳐드시고 가세요. 킥킥킥. 박민철과 김동수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 뭐예요? 정의의 사도. 좋은 말 할 때 국수 다 먹었으면 얌전히 가라고. 백도철이 손을 휘저으며 윤아진을 쫓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아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윤아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영업 방해에
위협적인 행동하지 마시오.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백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진짜. 그가 윤아진의 어깨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아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백도철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죠. 딱 관절이 꺾이는 각도로 말이죠. 백도철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민철, 김동수, 이준혁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아진은 차분한 표정으로 백도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댔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야, 놔라고. 백도철이 소리쳤지만 윤아진의 소나기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윤아진이 노부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협박과 폭행 미수로요. 김순애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야, 이년아, 놔. 백도철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아진은 그를 계속 제압한 채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민철이 겁먹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이상한데요. 저 여자 뭔가. 닥쳐. 백도철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윤아진은 그제야 백도철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윤아진은 경찰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백도철 일당을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몇 시간 만에 석방했습니다. 경고만 받고 풀려난 백도철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백도철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저 여자 대체 뭐야? 노부부는 멍하니 윤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조용히 국수만 먹고 가던 그 손님이 사채업자 4명을 단숨에 제압한 겁니다. 하진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윤아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만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진 씨 고마운데 저 사람들 금방 풀려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올 거예요. 김순애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진 씨.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저 사람들한테 험한 꼴 당할까 봐. 저놈들이 이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들이에요. 윤아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만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외아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믿고 도장을 찍어줬지만 2달 후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빚은 고스란히 노부부에게 넘어왔습니다. 할 수 없이 노부부는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2천만 원이었죠. 남은 빚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계속 불어났고 지금은 다시 3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자를 갚아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났죠. 백도철 일당은 일주일에 1~2번씩 찾아와서 이렇게 협박하고 깽판을 쳤습니다. 손님들은 무서워서 발길을 끊었고
장사는 점점 안 됐습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김순애 할머니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윤아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윤아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저는 계속 여기 올 겁니다. 이 칼국수가 제일 맛있거든요. 윤아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부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윤아진의 뒷모습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백도철은 경찰서에서 풀려나며 이를 갈았습니다. 살다 기집년한테 망신을 당하다니. 박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신상부터 파악하겠습니다. 백도철이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너희가 먼저 가서 확인해봐. 나는 당분간 경찰은 피해야 하니까. 그의 눈에는 여자한테 당했다는 창피함과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윤아진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날 오전, 박민철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윤아진의 신상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 여자, 이 근처 사는 거 맞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아진은 매일 칼국수집에 오지만 정작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죠. 박민철은 빈손으로 백도철에게 돌아갔습니다. 형님, 그냥 동네 주민인 것 같은데요.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백도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됐어.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다시 칼국수집 가. 나는 당분간 경찰은 피해야 하니까 조용히 있어야 해. 하지만 그들이 파악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윤아진도 똑같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윤아진은 백도철 일당의 동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들른 곳은 칼국수집만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안쪽 술집, 노래방, 단란주점, 호프집까지. 박민철, 김동수, 이준혁은 하나하나 들르며 돈 봉투를 받아갔습니다. 윤아진은 멀찍이 떨어져 그 장면들을 관찰했습니다.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군.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녁 7시, 윤아진은 골목 안 작은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아까 그 사람들이 받아간 돈은 뭔가요? 술집 주인은 윤아진을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윤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비예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내야 해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신고요? 술집 주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 상인들 다 알아요. 경찰도 그 사람들 편이라는 거.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윤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어서 노래방 주인도 만났습니다. 50대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6개월 전에 한 번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가게 유리창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요. 그냥 주는 대로 줍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이요. 윤아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단란주점 사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유흥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윤아진은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백도철 일당은 단순히 정간의 칼국수집만 괴롭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불법 고리대금, 보호비 갈취, 협박,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모든 게 촘촘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윤아진은 노트북을 펼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 상인수 최소 15곳, 월 평균 갈취액 업소마다 30에서 50만 원, 운영기간 최소 2년 이상, 경찰 유착 가능성 높음. 이건 단순한 사채 문제가 아닙니다. 윤아진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특임대 시절 분쟁 지역에서 봤던 구조와 흡사했습니다. 공포를 심어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 저항하면 더 큰 피해를 주고 신고해도 소용없게 만드는 시스템. 윤아진은 메모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증거 수집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백도철 일당의 동선과 범죄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임대 시절 배운 작전 계획 수립 방식 그대로였죠. 그날 밤 8시, 윤아진은 백도철 부하들이 다시 올 것을 직감하고 칼국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밤 10시, 3명의 남자가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민철, 김동수, 이준혁. 백도철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행동대원들이었죠. 야, 놓친네들. 우리 형님, 팔아장 낸년 어딨어? 박민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돈은 버는 대로 줄 테니 돌아가 주세요. 김동수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테이블이 와르르 엎어지며 그릇들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김순의 할머니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윤아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엔 무시무시한 살기가 숨어 있었죠. 대장은 어디 가고 똘마니들만 왔네요. 윤아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똘마니들, 얼른 끝내고 쉬어야 하니까 밖으로 나와. 윤아진은 먼저 문을 열고 뒤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3명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인연 미친 거 아냐? 이준혁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명은 윤아진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목은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윤아진은 벽을 등지고 섰습니다. 3명은 반원형으로 그녀를 포위했죠. 나중에 깽판 갚아들어 오면 안 된다. 윤아진이 자세를 잡으며 곡사 같은 눈빛으로 3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훈련받을 때의 살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인연이 쳐돌았나. 박민철이 욕을 퍼붓자 김동수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윤아진의 얼굴을 노렸죠. 하지만 윤아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체를 살짝 숙여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한 발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윤아진의 주먹이 김동수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김동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치는 횡격막 신경이 집중된 부위입니다. 정확히 타격하면 호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죠. 윤아진은 쓰러지는 김동수의 몸을 재빨리 붙잡아 강민철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김동수의 몸이 박민철에게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박민철은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죠. 3대1이 순식간에 2대1로 바뀌었습니다. 이연이, 이준혁이 분노하며 옆에서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발이 윤아진의 머리를 향해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아진의 눈은 이미 그 궤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상체를 뒤로 젖히며 발차기를 피하는 동시에 양손으로 이준혁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이준혁이 당황하는 순간 윤아진은 그의 발목을 잡은 채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오른발로 이준혁의 무릎 뒤쪽을 정확히 걷어찼죠. 무릎 뒤의 오금은
체중을 지탱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곳이 공격당하면 다리가 순식간에 힘을 잃습니다. 이준혁의 몸이 앞으로 휘청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윤아진은 넘어지는 이준혁의 오른팔을 재빨리 붙잡아 등 뒤로 비틀어 올렸습니다. 치킨잉라 팔꿈치와 어깨를 동시에 제압하는 관절기였습니다. 아, 이준혁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아진은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러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준혁은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한 장면을 본 박민철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동수는 여전히 바닥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이준혁은 팔이 꺾인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너 대체 뭐야? 박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아진은 천천히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디 부러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무릎 꿇는 게 좋을 거. 지금 당장 무릎 꿇으라고. 윤아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박민철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동수와 이준혁도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명이 나란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아진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앞으로 백도철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조지든 박살나서 너희 셋까지 징역을 가야겠지. 세 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 지금부터 나한테 협조하면 내가 정상 참작해서 징역은 안 살게 해줄. 어때? 결정은 너희가 하는 거야. 셋 중 선배로 보이는 박민철은 김동수와 이준혁의 눈치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거래 방식, 만나는 장소, 증거 보관 위치까지. 백도철이 한 달에 한 번씩 김태준 경위를 만나 현금을 건네고 그 대가로 순찰 일정과 단속 정보를 받는다는 것까지. 세 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윤아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셋은 나의 스파이가 된다. 세 명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백도철이 경찰과 내통하는 녹음, 파일이나 사진을 입수해서 보내야 앞으로 정상 참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아진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박민철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철은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경찰에 잡혀갈 게 분명했고 접조하면 빠져나갈 길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동수와 이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윤아진은 백도철 수와 행동대원 3명을 제압하고 포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연락해. 가. 윤아진의 지시에 3명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아진도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박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국정원 사람입니까? 윤아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윤아진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민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 대체 누구지? 그날 밤, 윤아진은 칼국수집으로 돌아간 노부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하진 씨, 고맙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아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백도철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그것을 확보하는 순간 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그날 밤 박민철은 백도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칼국수집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녀는 만나긴 했는데 그냥 조용히 갔습니다. 아무 저항도 안 했어요. 백도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뭐, 그럼 그렇지. 여자가 뭘 어떻게 하겠어. 백도철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민철은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아진은 칼국수집을 찾았습니다. 노부부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진 씨, 어젯밤에 그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윤아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 씨는 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윤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간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무술 교관으로 중사 제대했고요. 노부부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707점, 그 특수부대요? 김순애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부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병기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윤아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윤아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박민철이었습니다. 사진 첨부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백도철이 한 남자와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김태준 경위였죠. 백도철이 두꺼운 봉투를 건네고 김태준이 받아 챙기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형님, 다음 주 금요일 단속 없으니 그때 하세요. 알았어. 수고했어. 경인이. 세 번째부터는 박민철, 김동수, 이준혁이 업소들을 돌며 보호비를 받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술집, 노래방, 단란주죠. 협박하듯 돈을 받아가는 모습이 여러 장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사채업 장부였습니다. 대출 원금, 이자율, 입금 내역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의 몇 배를 훌쩍 넘는 불법 금리였죠. 윤아진은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유착, 보호비 갈취, 불법 고리 대금, 협박. 모든 범죄의 증거가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윤아진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이태성, 707 특수임무단에서 함께 복무했던 선배였습니다. 전역 후 경찰대학을 나와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 특수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중사. 오랜만입니다. 선배니. 무슨 일이야? 윤중사가 먼저 연락하다니. 윤아진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칼국수집 노부부, 백도철 조직, 경찰 유착, 수집한 증거들까지. 이태성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해? 사진, 녹음, 장부 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좋아. 내가 받아서 검토해볼. 만약 증거가 확실하면 즉시 수사팀 꾸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뭐, 우리가 남이야. 그리고 윤중수. 이태성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너 혼자 위험한 짓은 하지 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처리할게. 윤아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아진은 모든 증거 파일을 이태성에게 전송했습니다. 며칠 내로 백도철 조직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부부는 드디어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거죠. 윤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그날 오후 윤아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형님이 칼국수집에 간다고 합니다. 윤아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드디어 왔군. 윤아진은 즉시 이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백도철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오늘 저녁 7시 마포구 정관의 솜칼국수입니다. 협박과 폭행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알았어. 우리 팀이 7시 10분에 도착하도록 할게. 그 전까지 절대 위험한 짓 하지 마. 네, 선배님. 윤아진은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윤아진은 칼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50분. 칼국수집 앞. 이미 백도철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백도철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그년 오라고 해. 윤아진은 골목 입구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아주 피똥 싸게 해줄 테니까. 테이블이 와르르 엎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와 김순애 할머니가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아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 오셨네요. 윤아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백도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다리를 부러뜨려 줄까요? 윤아진이 비웃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백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입만 살아가지고. 그날은 내가 방심했는데 오늘은 뒤진 줄 알아. 백도철이 윤아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윤아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일은 밖에서 해결합시다. 윤아진은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도철이 따라 나왔죠. 골목길이었습니다. 어느새 동네 업소 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철, 김동수, 이준혁도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백도철은 씩씩대며 윤아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인연이 쳐돌았나. 백도철의 주먹이 윤아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아진은 상체를 왼쪽으로 살짝 돌리며 가볍게 피했습니다. 주먹을 허공에 휘두른 백도철은 무게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윤아진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도철의 두 번째 주먹이 다시 뻗어왔습니다. 윤아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왼손으로 그의 주먹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며 오른 주먹이 정확히 백도철의 명치에 꽂혔습니다. 헉! 짧은 신음이 백도철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윤아진의 왼 주먹이 다시 날아들었습니다. 백도철의 코를 정확히 타격했죠. 악! 백도철은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만지는 순간 빨간 피가 손가락 사이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주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여자가 건달 두목을 순식간에 제압한 겁니다. 백도철은 종아리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로 범벅이었고
코가 부어올라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뒤진 줄 알아. 백도철이 소리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윤아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아진은 허공을 가르는 칼을 살짝살짝 피하며 빈틈을 노렸습니다. 백도철의 칼이 윤아진의 가슴을 향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아진은 상체를 오른쪽으로 살짝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백도철의 팔을 겨드랑이로 끼고 엎어치기를 걸었습니다. 쿵. 백도철의 몸이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소리가 어두운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칼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윤아진은 백도철에게 다가가 발로 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윤아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수범죄 수사대 차량 여러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이태성이 경찰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윤아진이 백도철을 제압한 광경을 본 이태성은 피식 웃었습니다. 윤아진 중사, 실력은 아직 그대로네. 이태성은 백도철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 707 특수임무단 무술교관이었어. 살아있는 인간병기였지. 이만한 게 다행인 줄 알으라고. 이태성은 백도철을 일으켜 세우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백도철, 당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한다. 박민철, 김동수, 이준혁은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던 여자 한 명이 칼을 든 건달 두목을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여자 특수부대였다고? 707이면 진짜 최정이 아냐?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윤아진은 조용히 칼국수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부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장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윤아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백도철은 경찰 조사를 받 유치장 신세를 졌습니다. 박민철, 김동수, 이준혁 3명은 정상 참작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아진에게 협조한 대가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아진의 이야기는 동네 주민들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 여자가 707 특수부대 출신이래. 혼자서 칼든 깡패를 제압했다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언론사들로부터 인터뷰 요청까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윤아진은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윤아진은 다시 칼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와 김순애 할머니는 윤아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진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하진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술집 주인, 노래방 사장, 단란주점 주인까지.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몇 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상인들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박민철, 김동수, 이준혁이 윤아진을 찾아왔습니다. 3명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김동수와 이준혁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윤아진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후회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3명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백도철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금품갈취, 덮박과 폭력행사, 불법 고리대금, 금융사기, 경찰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한 뇌물수수, 그리고 윤아진을 칼로 공격한 살인 미수까지. 피고인 백도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도철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편 노부부의 채무에 대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불법 이자율과 강압적 추심이 확인되어 법원은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채무는 모두 무효. 정만수 할아버지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천만 원의 빚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백도철과 내통했던 마포서 김태준 경위도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내부 감찰 결과 2년 동안 백도철로부터 총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죠. 그는 경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골목길에서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과 SNS에 퍼진 겁니다. 윤아진이 칼을 든 백도철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장면이었죠.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0만 회를 넘어갔습니다. 이 시대의 진짜 영웅, 707 특수부대 출신, 덜덜덜. 사이다 그 자체. 이게 진짜 정의지. 댓글은 끊임없이 달렸고 윤아진은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샵샵 7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마포구 골목길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이야 청년 3명이 동네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민철, 김동수, 이준혁이었습니다. 예전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달려가 도와드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3명은 형광조끼를 입고 골목길을 순찰했습니다. 청소년 선도 자원봉사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말리고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타일렀습니다. 처음엔 아이들도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3명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저 친구들 정말 달라졌어. 사람이 변하긴 하나 봐. 주민들의 시선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정간의 송칼국수집에 우편 배달부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등기 우편이요. 김순애 할머니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보낸 사람란에는 백도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두 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필체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줄 압니다. 다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 지은 죄를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출소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백도철 올리. 편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구만. 김순애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뉘우치니 다행이에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윤아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칼국수 한 그릇 주세요. 어서 와요. 하진 씨.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윤아진은 언제나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박민철, 김동수, 이준혁이 동네를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아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네.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 윤아진은 젓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여기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 정간의 솜칼국수집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노부부는 웃으며 장사를 했고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골목길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히 칼국수를 먹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시 윤아진.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따뜻한 가을 풍경처럼 다음에도 편안하고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별 책부록이었습니다.